나이팅게일, 내 손을 잡아줘. 나이팅게일은 집 안가득 울리는 음악 소리에 잠이 깼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의 문을 열어보니 그곳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이팅게일이 사는 저택에서는 호화로운 파티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파티보다 정원을 산책하거나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았어요. 나이팅게일은 가정교사인 존슨을 따라 마을의 한 오두막에 가게 되었어요. 어둡고 지저분한 오두막 안에는 아픈 여자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존슨은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여자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주물러 주었어요. 나이팅게일, 이리 와서 아기에게 죽을 좀 먹여줄래? 나이팅게일은 아기를 안고 조금씩 죽을 떠서 먹여주었어요. 아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나이팅게일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나이팅게일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정성껏 돌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우 박사가 나이팅게일의 저택을 방문했어요. 하우 박사는 여러 장애인들을 돕는 분이었지요. 박사님, 제가 아픈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팅게일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지요. 나이팅게일은 하우 박사의 말에 자신이 생겼어요. 어느 날 어릴 때부터 돌봐주던 유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나이팅게일이 정성껏 간호했지만 유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이팅게일은 큰 슬픔에 잠겼어요. 내가 유모를 제대로 간호하지 못한 탓이야. 환자를 간호하려면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꼭 필요해. 병원에 가서 간호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나이팅게일은 가족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어요. 뭐라고? 우리 집안의 딸이 간호사가 되겠다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지저분한 일을 내가 왜 한단 말이냐? 그 무렵만 해도 병원은 버려진 사람들이 가는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의사나 간호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의 꿈을 버릴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나이팅게일은 독일에 있는 자선병원으로 갔어요. 다른 병원들과 달리 병실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어요. 환자에게는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병원을 세운 프리드너 목사가 병원을 안내하며 말했어요. 나이팅게일은 아픈 사람을 돌보며 간호하는 법을 배워나갔어요. 크림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들과 전쟁터 근처에 세워진 스쿠타리 병원으로 갔어요. 축축한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곳곳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겼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병사들 사이로 쥐들이 돌아다녔어요. 한 병사가 간호사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곳은 지옥 같은 곳이요. 일찌감치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아니요. 부상병들이 모두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어요. 나이팅게일은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들과 함께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병사들을 씻겨주고 피로 얼룩진 셔츠를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딱딱한 솔로 벽을 문질러 곰팡이를 없애고 수북이 쌓여있는 쓰레기도 모두 치웠어요. 간호사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지치고 병든 병사들은 웃음을 찾았어요. 나이팅게일은 병원을 새롭게 바꿔나갔어요. 먼저 각 병동의 책임자를 정했어요. 식품을 주문하고 환자복이나 이불을 바꾸는 일도 책임자를 통해서 예전보다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나이팅게일은 병사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서실도 만들었어요. 글을 모르는 병사에게는 글을 가르쳐 주어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했어요.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병사들은 편지를 쓰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늦은 밤 나이팅게일은 등불을 들고 병실을 돌아보았지요.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병사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살며시 눈을 감고 구운 감자와 달걀, 따뜻한 우유를 떠올려 보세요. 포근한 침대와 사랑하는 가족들도요. 나이팅게일의 나직한 목소리에 병사들은 곧 마을을 가라앉혔어요. 병사들은 나이팅게일을 등불을 든 천사라고 불렀고 매일 밤 나이팅게일을 보고 난 뒤에야 편안히 잠들었어요.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와 가장 가까운 발라클라바 병원으로 갔어요.
이곳에서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병사들을 돌보았어요. 그러다가 열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이팅게일을 위해 수많은 병사가 기도했고 다행히 조금씩 회복됐어요. 의사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쉬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전에 어느 병사와 약속했어요. 이곳에 부상병들이 있는 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요. 크림 전쟁이 끝나자 영국 국민은 나이팅게일을 영웅으로 떠받들었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부상병들이 병원을 모두 떠난 뒤에야 혼자 조용히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나이팅게일은 고향에 머물면서 간호노트라는 책을 썼어요. 간호노트에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 적절한 도움을 주는 방법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들이 꼼꼼하게 담겨 있어요.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을 겪으며 간호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팅게일은 성 토머스 병원 안에 간호학교를 세웠어요. 나이팅게일은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어요. 간호는 특별한 기술과 방법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의 상처뿐 아니라 영혼까지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팅게일도 할머니가 되었어요. 나이팅게일은 가끔씩 오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를 갓 졸업한 간호사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나이팅게일은 창가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행복하다. 내가 원하던 일들을 열심히 했고 거의 다 해냈다. 나에게 이제 남은 일은 하느님 곁으로 가는 것뿐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준준 아빠.